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KDB 생명 부도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제가 MG손보 폐업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MG손보가 폐업하기 전 한 달 전부터 MG손보 폐업될 수 있다, 지금 파산될 수 있다, 이렇게 쭉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던 회사들이 하나둘씩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점점 무너져 가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MG손보의 4배 사이즈인 생명보험사가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지금 MG손해보험이 망가진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한 이슈인데 MG손보보다 4배 더 큰 사이즈가 있어요. 17조 원짜리 리스크를 가진 회사가 있는데 바로 KDB 생명입니다.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총 보험금을 갚아야 되는 돈 부채가 4.1조 원인데 KDB는 무려 16.8조 원, 그러니까 17조 원짜리 지금 거대한 부채를 빚을 안고 있는 기업이에요. MG손보랑은 사이즈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산하면 진짜 국가적 재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가 이미 파산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쭉 설명해드려 보면 이미 사실 업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 KDB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KDB 생명의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열어보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MG손보 망하면서 그럼 다른 보험사 어떨까 하면서 한두 군데씩 알아보다가 KDB 생명보험의 재무제표를 열어봤더니 자본이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2.4조 원 정도 있었던 자본에서 3,800억, 그러다 600억, 그러니까 2.4조 원에서 3,800억, 그리고 3,800억에서 600억,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자본이 확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와, 여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알아보게 됐고 알아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좀 참혹하더라고요. 자, 최근에도 나온 기사 보시면 KDB 생명 자본 잠식률 88%, KDB 생명은 자본 잠식률 87.7%를 기록했다. 기업 생존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누적된 적자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바닥나고 최초 투자금까지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경영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KDB 생명이.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거의 뭐 무슨 이거는 IMF 때 한복으로 무너지는 속도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고, 이대로면은 사실은 KDB 생명이 몇 달 안에 폐업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공적 자금도 워낙 많이 투입했거든요. 왜냐면 산업은행이 근래 들어서 자금 투입한 것만, 이건 이제 AI가 이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2차 조사는 해보셔야 되는데 23년, 24년 해가지고 막 수천억 단위로 계속해서 신종자본증권이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KDB 생명에 자금을 넣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총 그간 산업은행이 투자한 자금이 1.5조 원입니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총 산업은행이 KDB 이제 생명보험 살리려고 지금까지 들어간 게 1.5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도 지금 KDB 생명이 지금 무너질랑 말랑 하는 상황인데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조 원 정도는 들어가야지 살릴 수가 있대요. 이거 우리 세금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빡친 포인트가 이제 슬슬 나오는데, 그 빡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산업은행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책은행입니다. 100% 정부 소유의 국책은행이에요. 즉 이 산업은행이 운영되고 굴리는 건 전부 다 세금으로 굴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KDB 생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나서 10년 동안 수익성이 없어요. 대부분 연도에서 적자가 발생했는데 계속 유지하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DB 생명에 쏟은 돈만 1.5조 원이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KDB 생명 터지게 되면 KDB 생명의 부채가 1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KDB 생명이 보험을 이제 계약을 시켜가지고 총 이제 그 모든 보험 금액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17조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7조 원짜리 리스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1.5조 원은 이미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소위 말해서 빡이 칠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KDB 생명을 매각하려고 여러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각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매번 인수자가 안 나오거나 시장 반응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매물입니다. KDB 이 생명보험은. 사실 이걸 왜 산업은행이 샀는지가 제일 미스터리긴 해요. 자, 그래서 KDB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자본이 4천억은 더 들어와야 된대요. 4천억을 누가 투자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KDB 산업은행이 살려주는 거 아니면 살아나기 힘들겠죠. 이제 더 이상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수준 자본 잠식이 시작됐던 상황까지, 자본 잠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때 수준을 돌리려고 하면 9천억이 필요하고요. 자본 잠식률이 거의 없었었던 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자본이 확충됐던 때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은 2조 4천억이 들어와야 된대요. 2022년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업계에서는 보통 한 1조 원 정도는 들어가야 이제 뭔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MG손해보험처럼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서 뭐 가교보험사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조 단위의 혈세가 쓰여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땐 100%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이게 지금 산업은
산업은행이 운영하던 게 아니라 민간보험사로 운영이 됐었다. 만약에 그냥 어떤 개인이 사업가가 운영했었다. 그럼 진작 폐업을 했거나 정리했을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아니 이익도 안 나는 회사를 왜 굳이 끌고 가겠습니까? 돈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책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책임자,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꼴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KDB 생명 그러면은 보험 가입한 계약자들은 어떡하냐? 저는 사실은 요번 MG손보의 또 사례를 보고 느낀 게 우리나라는 참 금융기관 망할 것 같으면 무조건 살려주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파산위기 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될 듯. 그래서 임시보험사를 예보가 설립을 해가지고 MG손보를 이제 부실을 구조조정 시킨 다음에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보험사에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혈세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MG손보보다 지금 규모가 4배 크잖아요. 산업 여기 그 KDB 생명이. 그러면은 계약자가 지금 MG손보가 KDB 생명의 4분의 1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입자가 120만입니다. 그러면 KDB 생명은 적어도 계약자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KDB 생명이 망하게 되면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려고 국가에서 이제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MG손보도 결국 나라에서 살려줬잖아요. 근데 MG손보보다 4배 정도 규모가 더 큰데 이걸로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다 나라에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금융기관들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LG가 망하고 SK가 망하고 대기업들이 망한 건 내비려둬도 금융기관이 망하는 거는 국가에서 보통 안 냅두기 때문이에요.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가 뭐냐면 한 금융기관이나 또는 몇몇 개의 금융기관들이 부실이나 파산이 딱 터지게 됐을 때 전체 금융 시스템, 한국, 그 다음에 아시아권 이렇게 전체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큰 위험을 끼치는 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는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장기 투자 자산들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어요. 뭐 PF 같은 것도 참여하고 하죠. 근데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 보험사가 갖고 있었던 자산들을 전부 다 청산을 해서 메꿔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험사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이 다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채권과 부동산의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상가 이런 데는 이제 좀 한파가 불고 있는데 KDB 생명으로 인해서 또 한파가 더 크게 오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또 자기네들끼리 뭐 레포 거래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거래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금융 거래하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떤 대형 오피스 3천억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KDB 생명에서 500억, 뭐 다른 보험사에서 뭐 10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컨소시엄 방식으로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망하면 여러 군데가 망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는 특히 장기 투자성 자산들이 많습니다. 보험금을 꼭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자산 위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요것도 이제 부동산 쪽에 많이 물려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부도나 파산하게 되면 전부 싹 다 금매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투자 자산들이. 그래서 재앙이기 때문에 아마 살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KDB 생명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사실 KDB 생명이 그냥 운영이 거의 막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입자 수 대비했을 때 민원 수가 전 보험사 1위였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어떤 보험사보다도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다? 업계 평균보다 4.8배가 높았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민원이 계속 많았었던 것 같아요. KDB 생명 쪽은.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나 영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이 설계사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운영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두 가지 능력이 뭐냐? 하나는 영업 능력. 보험 계약을 많이 계약을 해야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보험료 받은 걸로 투자를 해서 굴려서 이 굴린 거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할 거기 때문에 투자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영업과 투자, 이 투 트랙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지금 KDB 생명 보면 영업은 일단 망한 것 같아요. 그럼 투자 실력이 되게 또 중요한데 투자 실력도 형편없었습니다. KDB 생명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보게 되면 이제 2011년부터 2022년까지만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계속 떨어졌었어요. 타사 평균이 이 당시에 3.25%였는데 KDB 생명은 2.73%였대요.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차라리.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채권 수익률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쓸데없이 어디다가 M1대 투자하지 말고 채권만 들어갔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체 어떻게 운용을 하길래 이렇게 좀 막장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인가, 좀 막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KD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KDB가 이제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 보험료를 나중에 이제 누군가 사망하거나 뭐 아니면 어디 다치거나 이러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보험금을 어떻게 만들고 불리냐, 어떻게 이제 이 보험사의 운영 자금을 만드냐, 투자로 불리는 거예요. 투자가 실력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즉시 전부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 운용을 해서 이거를 보험금의 재원으로 쓴다. 근데 수익률이 낮으면 미래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 지금 KDB생명이 딱 그 꼴이에요. 특히 과거에 이제 KDB생명 같은 경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내놓았었는데 그 4%에 유에서 6%의 수익을 마치 유사수신처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자산운용 수익률이 지금처럼 2, 3%밖에 안 되면 어떨까요? 손실이 발생하죠. 왜냐? 2, 3%밖에 못 벌었는데 4, 6%짜리 이 보험 계약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률은 사실은 보험사의 경쟁력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수익률도 사실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KDB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돌파구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KDB뿐만 아니라 장래에 부실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차근차근 제가 계속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고, 당분간은 좀 금융기관들에 집중을 해서 보험사들 싹 다 이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 좀 알아보고, 저축은행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피해 보시지 않고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이제 일말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좀 이제 드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단에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수강료를 100% 다 환급해 드리는, 그러니까 실질적 무료나 다름이 없는 이런 강의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무료인데 그럼 강의 퀄리티가 어떠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0명 들어오시면 98명은 대만족하세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아닐 때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노하우,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강의입니다. 전환점 매매랑 피라미드 매매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이 100년 전 전설적 투자가의 매매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트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으로 불렸던 월가의 전설들의 차트 분석, 매매 노하우, 마지막으로 성공투자 마인드셋, 이런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1577-0471로 입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요 관련된 내용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